처음이라는 단어만큼 설레는 것은 없겠죠. 첫 느낌, 첫 만남, 첫 사랑, 첫 데이트, 첫 키스. 추운 겨울날 수북히 쌓인 첫눈을 보면 왠지 모르게 설레었던 마음에 항상 첫눈을 기다리던 그 마음처럼 처음이란 항상 설레기 마련이죠. 안녕하세요. 영화 사람을 홀리다의 김용입니다. 프롤로그가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영화 라디오스타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해서 저희 방송 첫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항상 첫눈을 기다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저희 방송도 여러분을 기다려지게 만드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심 가득한 영화방송 영화 사람을 홀리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신작을 소개시켜드리고 간단한 리뷰를 해드리는 신작 소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절대적으로 스포가 없는 방송이니 안심하시고 들으신 다음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영화관 가서 보셨으면 합니다. 항상 좋은 MC 옆에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 옆에 든든한 동반자, 방송의 감초 역할을 해주실 정민호 PD님 모셔보겠습니다. 정민호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 감독과 함께 저희 프로그램을 맡게 된 정민호라고 합니다. 제가 첫 방송이라서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는데 방송할 때는 떨지 않고 설명을 잘 해드려서 청취자분들께서 영화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든든하네요. 제가 많이 든든하죠. 예. 예, 저희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얼마 전에 개봉한 뜨끈뜨끈한 영화 국동석 감독의 공범입니다. 네. 공범 그 간략한 줄거리 되는지요? 공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손예진 씨와 김갑수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5년 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유괴 살인 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주인공 정다은은 실제 범인의 목소리에서 살아가는 아빠를 떠올리게 됩니다.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그녀는 불안에 휩싸이고 평생 자신을 희생해온 자신의 아빠에 대한 그 의심은 계속 커져만 가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극중의 딸인 손예진 씨의 불안한 마음과 심정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한 감성 스릴러 공범입니다. 예, 감성 스릴러 공범입니다. 전 공범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감독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감독 국동석 감독입니다. 너는 내 운명, 그놈 목소리, 내 사랑 내 곁에 같은 그 박진표 감독의 조연출 생활을 하고 이번에 공범으로 데뷔한 감독이고요. 신예 감독이고요. 보시면 굉장히 박진표 감독님의 색깔이 조금은 묻어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많이 묻어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영화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놈 목소리의 스피노프 영화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영화인데 그 국동석 감독이 모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박진표 감독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영화를 보시다 보면 기시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이 영화 어디서 본 듯한 영화 같기도 하고 영화에서 대놓고 조금 보여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 손예진 씨가 그 정다은 양이 친구와 남자친구와 함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거기서 이제 실제 한채진군 유괴 사건에 있었던 그 실제 범인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사실 그놈 목소리거든요. 영화를 보고 있는 게. 네, 영화 속의 영화가 그놈 목소리가 나오죠. 예. 그래서 스피노프 영화라는 점이 좀 강하게 드는 영화고 그리고 소재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최근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납치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혹은 뭐 납치를 해서 키운다거나 아니면 그 뒷이야기들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뒷이야기인데 이것을 의심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자꾸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측면에서 가게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보시는 분들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뭐 화이랑도 좀 비교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히 따지면 화이랑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그 영화는 1989년에 뮤직박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코스타 카브라스 감독의 그 뮤직박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랑 사실은 제일 흡사한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스토리 라인도 비슷하고 아버지를 의심하는 딸이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범인일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영화라는
라는 점에서 보면은 화이랑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 그렇게 보면 흥미로운 소재가 조금 사람들을 끌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예진이라는 빼어난 미모의 연기 잘하는 배우가 있기 때문에 티켓 파워도 사실은 입증되어 있는 그런 영화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영화를 고르기 전에 화이랑 공범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영화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부분인데 실제로 영화를 보고 조금 더 알게 되다 보니까 화이라는 영화랑 공범이라는 영화는 확실히 극명한 차이가 뚜렷하게 있는 작품이었고요. 일단 공범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감성 스릴러라는 타이틀을 달았다시피 굉장히 감성적인 연기를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따라가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연기가 그 한 사람의 주체성과 혼란을 가지고 보여주는 연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범인인가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키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범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범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영화거든요. 영화가. 의심과 불안감과 믿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다른 면이 있죠. 그리고 배우들 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뛰어나죠, 연기가. 예. 그 손예진 씨가 감성 연기가 굉장히 좋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로맨스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감성 연기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영화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김갑수 씨 연기도 개인적으로 후반 쪽에 갈수록 굉장히 소름이 돋았던 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고 평을 하고 싶네요. 이 영화는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손예진이 영화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 라인, 감정선을 따라서 영화가 시작이 되고 끝맺음을 갖기 때문에 그것과 두 번째는 아버지의 얼마나 입체적인 캐릭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제일 중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살아나야지만 영화가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배우 캐스팅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손예진 씨나 김갑수 씨의 그 캐스팅은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극이 같지만 잘 버무려지는 앙상블이 좋았던 연기 같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아버지의 캐릭터가 너무 입체적이지 못했다라는 점. 그 점이 사실은 저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스릴러기 때문에 서스펜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서스펜스가 너무 약한 거죠. 입체적이지 못한 캐릭터 때문에. 그리고 플롯의 구성에 있어서도 사실은 감정 측면은 되게 살리지만 스릴러 측면은 굉장히 죽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출이나 편집적인 측면에서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서스펜스가 굉장히 떨어지는 감이 크거든요. 그런 점은 좀 아쉬운 단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스펜스가 조금 더 살았더라면은 이야기가 후반부에 더 힘이 있었고 반전에 있어서 사람들이 더 흥미로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프롤로그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롤로그에서 영화를 다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전을 보지 않아도 반전을 느낀 듯한 느낌? 그렇기 때문에 프롤로그를 보고 나면은 이미 감흥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중반부까지가 좋았던 거는 이 사람이 과연 범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혼란을 겪고 주체성을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입이 많이 되는 측면에 있어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서스펜스도 많이 떨어지고 프롤로그에서 보여줬던 측면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사실은 반전이 반전 같지 않은 느낌은 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반전이 약하다. 이 점은 정말 스릴러물에서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살릴 점은 잘 감성 스릴러라는 이름을 쓴 것처럼 감성은 잘 살렸으되 스릴러는 살리지 못했다. 스릴러의 반전을 크게 임팩트 시키지 못했다. 이 점은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조금 영화 한 초중반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반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몰입하게 만들지만 그 뒷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생각하는 대로의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영화가 사실은 영화라는 게 반전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영화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흥미롭게 만들어는 자체가 소재에서 가지고 오는 뒷부분에 반전이 있겠지라는 그런 어느 정도 기대감인데 그 기대감이 너무 감소돼 버린 듯한 느낌.
그래서 반전을 사람들이 느꼈을 때도 어떤 측면에서 너무 밋밋하다라는 느낌? 그런 부분은 영화 전반적인 서스펜스를 다 살리지 못한 그런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라는 점에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화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좀 하자고 하면은 이 영화는 어떤 측면에서 봤으면 더 재밌게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볼 때 이 부분은 정말 제가 감명 깊고 이 부분은 재밌게 표현을 했다. 보기 좋다라고 느꼈던 점은 손예진 씨가 연기하는 발랄한 딸과 오순도순한 부녀지단. 이 부분은 굉장히 처음부터 달달하고 상큼하고 아주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가족 드라마 같은 느낌. 네, 가족 드라마 따뜻해지는 그런 드라마. 예, 그런 초반의 느낌이 있었고요. 좀 저도 이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배우와 소재 또 영화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의 힘은 나쁘지 않았으나 시나리오의 상황에 조금의 문제와 연출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서스펜스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상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구성을 프롤로그나 이런 거에서 전반적으로 다 보여주고 뒷부분에 엄청난 반전이 있을 거야라기보다는 그냥 감정선을 그대로 끌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손예진 씨의 감정선을 따라서 영화를 보시고 또 그 영화가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내는가에 중점을 좀 두고 보신다면은 더욱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코너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영화는 국정수 감독의 공범이었습니다. 공범 여러분들도 한번 극장에 가셔서 재밌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